아마 내년부터는 판도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내년에 중3들은요 예비 고1 내신 준비 반이 다 생길 겁니다. 대치동은 그 니즈의 그 빈틈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상하는 바는 예비 중3 중2 애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딱 되면은 이제 학원들이 막 반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3 내신 대비반이 아니고 고1 내신 대비반인 거예요. 왜? 고1 내신에 결판 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차곡차곡 준비한 애들이 잠깐 준비한 애들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지금 고교 학점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근데 아시겠지만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돼가지고 고교 학점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의견을 좀 여쭐까 하다가 일단은 한번 제가 고교학점제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또 고교학점제는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준비가 좀 시작되는 타이밍이니까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그리고 내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오늘 메시지 드릴 어떤 포인트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1 내신이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요 얘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신 얘기를 좀 주로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약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화면들을 좀 저희 같이 짚어가면서 오늘 제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이제 기사들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먼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고1 사교육 내모는 고교학점제 사교육 내모는 고교학점제. 그래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달렸다. 고교 학점제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고1 내신에 올인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늘겠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신이 너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일단은 고1 내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1 공통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고1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지금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맞지만은 사실 포인트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말에 추가돼야 될 게 뭐냐면 고1만 상대평가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자, 요거 잠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지금 계속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의 입시는 어떻게 돼 있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의 입시에서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1, 2, 3의 내신 성적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걸 우리가 수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총 5번의 시험 정도로 보게 됩니다. 3학년 2학기는 빼고 3학년 1학기 정도까지 만약 계산을 해보면 중간기말고사 기준으로 하면 10번의 시험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는 원래는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다 절대평가, 성취평가로 바꿨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1학년은 내신이 있고 2, 3학년은 뭐 성취평가라고 쉽게 말하면 내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1학년 때만 내신이 있는 거고 1학년 내신인 두 학기,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만으로 내신이 결정이 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준으로 얘기하면 딱 4번의 시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4번의 시험이 1학년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 1학년 때 내신이 거의 쉽게 말하면 2학년하고 3학년은 이제 내신이 거의 학생들만의 편차가 거의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받아놓으면 그걸 뒤엎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1학년 때 모든 게 결판 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좀 짓게 될 텐데, 고교학점제 잘 아시겠지만 원래 취지는 사실 진로에 맞게 수업을 듣고 뭐 그에 맞게 활동도 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목표였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취지를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결국 목줄은 누가 지고 있냐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내신 바랬던 거는 성취평가제로 만약 갈 거라면 1학년까지 모두 성취평가제를 하는 게 사실은 맞다. 그래야 아이들이 최소한 내신에 목숨 거는 이 일이 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바라기로는 이제 그랬고, 물론 저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그런 니즈가 없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는 1학년 내신 평가 유지가 돼버렸잖아요. 상대평가. 그렇게 되면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만은
고1, 2, 3 내신으로 결정되던 수시가 고1 때 결정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일단 맞아졌습니다. 그럼 고1 때 내신으로 일단 대입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학부모님들 대부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저는 저희 학부모님들이랑도 상담을 할 때 내신 준비 막 걱정 많이 하시면 애들 믿어주시라,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지 뭐 계속 내신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중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 준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 중학교 3학년,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중학생들은 중학교 내신을 준비를 하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들이 중학 내신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판도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내년에 중3들은요, 예비 고1 내신 준비 반이 다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대치에 휘문고 갈 거다, 휘문고 예비 고1 내신 반, 이게 중학교 3학년. 그럼 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해요? 중학교 내신은 사실 안 중요하거든요. 지역자사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고 가려고 하면 사실 내신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뺑뺑이로 가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 갈 친구들은 중학교 내신이 중요하겠지만, 외고 가거나 국제고 가거나 안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중학교 내신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받지 뭐. 잘하는 애들일수록,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최상위권 가려고 하는 애들은 아마도 예비 고1 내신을 1년 전부터 준비하는 반들이 아마 분명히 생길 겁니다. 대치동 분위기라면 아마 생길 거예요. 대치동은 그 니즈의 그 빈틈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예상하는 바는 예비 중3, 그러니까 지금 중2가 되겠죠. 중2 애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딱 되면은 이제 학원들이 막 반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3 내신 대비반이 아니고 고1 내신 대비반인 거예요. 왜? 고1 내신에 결판 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차곡차곡 준비한 애들이 잠깐 준비한 애들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저도 반박할 논리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내신은요, 되게 좁은 범위를 달달달달 반복한 애들이 아무래도 강점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내신이 전체 고등학교 3년의 내신 혹은 나중에 대입까지 수능을 좌우할지 모른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돼버렸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중3이라면 예비고1 내신 준비해야지. 원래는 어떻게 해요? 중3 다 끝나고 겨울방학부터 예비고1 내신 준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분명히 중3 애들 데리고서 그거 생길 거예요. 아마 예비고1 내신반.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국어 내신반 가고, 고1 무슨 땡땡 여고 내신반 막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대치동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쫙 퍼지는 느낌? 고등학교 고1 내신을 중3 때 준비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거랑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보잖아요. 이 분위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되죠? 다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는 대입이 아니라 고입을 준비하고, 고등학교 입학 자체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이 됐었을 때 내신을, 이걸 마치 수능 시험처럼 정말 이렇게 막 신주단지 보시듯이 그런 식의 아이디어로 고1 내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상태대로라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결국에는 사교육은 파고들죠.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 지금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엄청 어렵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직은 지금 수면 위로 안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안 떠오르고 지금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예를 들면 뭐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고등 내신 선행으로 거의 이제 직결될 가능성이, 물론 고등 내신 시장도 굉장히 바뀔 거예요. 대치동에 있는 전문 학원들은 대부분 고등학원이라고 보시면 그 고등 내신을 하는 게 주된 학원들이에요. 왜냐면 고1, 고2까지는 내신 싸움을 해야 되니까. 고3이 되면 수능도 해야 되지만 고1, 고2는 내신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고1은 내신이 있지만은 고2, 3은 이제 내신 시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들이 뭘 집중하려 하겠어요? 고1 내신만으로 고2, 3 내신까지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럼 또 학생들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1 내신 선행반,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신 선행반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있는 초등 선행이나 중등 선행은 수능을 선행한다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내신 선행반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강남은 그나마 뭐 학교가 좋은 학교가 많으니까 갈린다고 봐요. 좀 더 내려가서 지방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뭐 대구의 경신고, 정화역, 뭐 대전의 뭐 대전고, 이런 어떤 되게 유명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이 뭐 지역의 명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럼 그 학교 예비 고1 내신 선행반을
잘 짜는 학원하고 그거. 그리고 그 반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중2 때 중3 거까지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겠죠? 왜냐면 그 중등은 이제 선행의 그 안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사교육은 아마 그 논리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좀 안타까운데, 왜냐면 입시를 좁은 문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내신의 기회들이라는 거. 아, 1학년 때 좀 못 봤어. 그러면 야, 기운 내자. 저도 그랬어요. 2학년 때 좀 올리면 되잖아. 좀 보완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게 결판 나니까. 자, 이 얘기가 조금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후년이죠. 내후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되고 나면은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 자퇴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엄청나게 많이 자퇴할 거예요. 지금 수준은 말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5%, 정원의 5% 정도는 아마 자퇴하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왜? 1학년 1학기 시험 딱 봤어. 중간고사까지는 그렇다 쳐. 기말고사 치면 결판 나잖아요. 내가 의대 가야 돼. 그러면은 1등급권 때 1.0, 1.2, 1.2, 1.8, 1.9, 2.0이면 이제 전교권 벗어나거든요. 그럼 1.9까지 300명 정원의 학교에 12명이 이제 딱 그게 들어가거든요. 나 성적이 안 나왔네? 그럼 어떡해? 자퇴해. 자퇴하면 어떻게 되냐면 1학년 대신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1 1학기가 끝나고 자퇴를 하면 고1 1학기부터 다시 내신을 그 다음에 그냥 재수하자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 1학년 1학기 마쳤는데 그냥 재수하고 그냥 내신 다시 받자. 다시 올라갈 가능성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 해에 그럼 1년 동안 뭐 하겠어요 걔는? 수능 공부할 거 아니요? 고1 내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공부 다시 한 다음에 다음 해에 아래 학년 애들이랑 재입학해가지고 내신 경쟁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훨씬 잘하겠죠. 작년에 한번 시험 봤던 건데 재수생들을 저희가 이길 수 없잖아요. 물론 어떻게 자퇴까지 하냐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고3 기간이 3년 내신이 있는데 1학년 내신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1학년 2학기 때 다니다가 자퇴하는 애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고1 내신이 거의 이제 수시에 모든 게 돼버린다고 만약에 가정해보면 고1 1학기 딱 나오고 나서 다 안 나오면 어차피 그 학교 계속 다니고 있어봤자 종합전형으로나 수시로 크게 가능성 없고, 여기서 이제 물론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정시하려면 그럼 차라리 대치동에 있는 애들은 그냥 자퇴하고 그냥 재수학원 가서 재정 가서 그냥 수능 파러 갈래, 뭐 이런 애들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안에 있는 애들도 1등급 안 나왔어, 상위 4% 안 나왔어, 그럼 나 어떻게 자퇴하고 내신 한 1년 더 공부한 다음에 혼자 공부한 다음에 다음에 1학년으로 재입학. 이 재입학 되면 이제 리셋 되거든요. 1학년 마치기 전에 재입학 되면. 약간 좀 갑자기 이런 얘기가 제가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으로 결판 난다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맞다라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지금 입시한 개편이 많이 돼야 이런 부작용을 좀 막을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지금 1학년 내신을 상대평가 하셨길 저는 바라는데,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1 내신 광풍이 중등으로 내려올 거고, 중3, 중2 때 이제 수능이나 이제 실력을 만드는 어떤 그런 선행이 아니라 진짜 내신 선행 자체가 엄청나게 강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중3 때부터 아마 딴 거 할 시간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 논술도 가르치거든요. 논술 막 이런 거 아마 애들 거의 막 안 한다는 분위기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지금 고1 내신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막 제가 볼 때 고등학교 가서 내신 반드시 망할 것 같은데 막 그런 상황인데 막 눈에 뻔히 보이니까 딱 그 상황에서 이제 중2가 끝나고 중3 올라가는데 겨울방학 딱 됐다?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중1, 2, 3은 결국에는 고1 내신을 위한 입시의 전쟁터로 아마 바뀔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현재 기준대로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고1 내신 잘 딸 수 있는 곳으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강남 8학군 같은 경우에도 학교 일단 좋은 학교 들어가긴 했는데 1학년 내신 안 나왔다? 학교 다닐지 그냥 자퇴하고 수능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퇴하고 내년도에 재입학해서 고1 내신 다시 리셋 시킬지,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방향은 아닌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등학교 내신은 좀 그런 형태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중학교는 내신 고1 내신 선행으로 판이 다 짜여지고 대부분의 고등 입시 학원들이 고등 내신반들 위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신 학원들이 있던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중학교로 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땡땡여고 고1 수학 내신 선행반, 그 선행반 들어가기 위한 프리스쿨이 2학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고1 내신반으로 아마 쭉
짜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 입장과는 전혀 다르더라도, 저는 뭐 논술 가르치고 뭐 독서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입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 이야기는 저도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뭐 제 입장,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다, 좀 그런 관점 같습니다. 지금 요즘 뭐가 있냐면, 대치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그렇긴 한데, 중1이 원래 자유학년제죠. 중1이 원래 시험이 없었죠. 그런데 올해 초에 교육부 장관님이 학력평가 얘기하시면서 이제 시험 봐도 된다 얘기 풀어주셨잖아요. 지금 강남은 1학년들 내신 시험 다 생겼어요. 시험 안 보는 학교가 없어요. 다 봐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고1은 시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필고사 다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기말 고1, 중1부터 시험 갑자기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자유학년제, 학기제 막 진로도 탐색할, 이래야 원래 고교학점제 가고 그런 거잖아요. 뭐 자유학년제, 학기제,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학생부 종합, 이게 이제 맞는 라인들인데, 지금 고교학점제 하겠다고 해놓고서 상대평가 내신 고1만 한다고 해버리고 중1 학력평가 봐도 된다고 했더니 당장 중1부터 지금 내신 시험 다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도 얼마나 불안해요. 초등학교 때까지 시험 본 적 한 번도 본 애들이 없는데, 원래는 중2 올라가면서 첫 시험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하지만 1학년 학교생활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1학년 때부터 시험 쳐버리기 시작하니까 내년도면은 중1 1학기 때 시험 보는 학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얘기 돼요? 초6 때들고서 또 이제 중1 때 시험 준비해야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두 방향이 안 맞아요. 지금 고교학점제 얘기하고 지금 내신이랑 학교에서 시험 보는 방식,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 거의 다 이제 따로 놀고 있는데, 애들만 좀 안타깝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약간 일반고 기준이에요. 자사고 좀 달라요. 특히 전사고는 더 다르고요. 지금 얘기했던 기준대로 그대로 적용할 건 아닌데, 어쨌든 고1 내신 중요해진다는 거는 굉장히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통 1학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중요한 거면 국영수 생각하시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이거를 단위수라고 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듣는지로 우리가 그 비중을 나누는데요. 뭐 국어가 뭐 한 3단위, 뭐 수학 3단위, 뭐 영어 3단위, 1학기, 2학기 이렇게 이제 배우는 식인데,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통과목이기도 하고. 근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도 3단위, 4단위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국영수 한 과목 같아요. 국영수 되게 잘하는데 사회랑 과학이 못해. 예를 들면 우리 애는 이과형이어서 과학은 되게 잘하는데 사회는 과학이 완전히 젬뱅이야. 그럼 얘는 내신 시험에서 그것 때문에 완전 갈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전엔 안 해도 됐어요. 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결국 어려운 건 고2 때 하는 선택 과목이니까 그때 가서 계열 정해지면 하자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중3 애들한테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다 봐야 되는데, 그거의 내신의 비중이 국어만큼 중요하고 수학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5과목 핵심인데, 사회하고 과학을 지금 선행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거의. 근데 이거 생길 거예요. 예비고1 선행학원. 학원 만들까요? 사회학원, 과학학원, 통합과학만 가르치고 통합사회만 엄청날 거예요.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과목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막 강조하는 분위기가 대치동에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통합사회 수업이랑 통합과학 수업은 그때 별로 빛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중3 때 선행학습하는 수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히트를 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존 학원들도 많이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빈집털이라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잘 이렇게 고1이면 되게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래서 내신 시험이 되게 중요한 내신 시험이 치러지는데 그걸 잘 못 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그것만 딱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잘 얻어낸다,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1학년 때 내신으로 결판이 나기는 하겠지만, 특목고 자사고는 핵심이 비교과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아니더라도 뭔가 비교과 역량이 되게 좋아. 학교에 막 동아리, 탐구 활동, 외부 활동 뭐 이런 계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유리한데, 일단 비교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근데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제가 지금 내신 얘기만 계속 하긴 했는데, 일반고에서는 내신 따기가 쉽지만 특목고는 아무래도 내신 따기는 어렵지만은 비교과가 되게 좋잖아요. 물론 강남 쪽에 있는 지역형 자사고 말고, 뭐 중동고, 휘문고 이런 데 말고 그냥 이제 전사고나 아니면은 진짜 좀 이제 약간 비교과를 좀 많이 시키는 자사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점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학을 기반으로 한 자사고들이죠, 보통은. 그 다음에 특목고. 근데 이제 외고도 지금 요새 국제고로 전환하거나 자사고 전환의 분위기가 좀 존재하는데 자사고가 많이 뜰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자사고 애들은 물론 1학년 내신이 안 나오면 얘들도 자퇴하고 재입학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자사고 애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퇴보다는 이미 좋은 학교 갔다면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내신이 탑 클래스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비교과를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그 학교 다니면서 정시로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사고 특목고 애들은 정시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열로 좀 갈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일반고의 자퇴율이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뭐 외고 정도는 자퇴 좀 나올 수 있죠. 예, 그것도 좀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특목고도 고1 내신 과목은 거의 동일해요. 왜냐면 공통 과목이어야 되니까. 특목고가 다른 거는요, 선택 과목이 다른 거예요. 제2외국어 과목, 그 다음에 외고는 아무래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런데 사실 그거 말고 공통 과목은 거진 똑같이 배우거든요. 근데 공통 과목이 상대평가가 나오는 거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잘하는 애들, 예를 들면 뭐 외대부고나 하나고 민사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배우는 게 달라서라기보다도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너무 잘하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거지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를 건 아니고 1학년 내신으로 굉장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요거 얘기 이제 쭉 나오지만은 아까 이제 잠깐 봤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그 고교학점제가 고1 사교육이지만 사실상은 이제 중등 내신으로 굉장히 이제 고1 내신 선행으로 이제 확 쏠릴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좀 그 얘기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보세요. 막 진로, 적성에 따라 대학 원하는 과목 막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런 거 잘 의미가 없고 고1 공통 과목 성취평가지 요거 실패된 이상 지금 모르죠. 이것도 만약에 뒤바꾸겠다 해서 나중에 만약에 저는 사실 지금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애들한테는 훨씬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고1 공통과목을 9등급 석차등급제 유지하는 순간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좀 성공하기 좀 어려운 계열로 가지 않았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부동산 정책 같죠? 부동산 뭐 정책 잡겠다 이랬는데 대출 풀어줘요. 그러면 집값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고교학점제에서 뭐 진로 적성 뭐 잡아주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1 내신은 상대평가다 이런 순간 이 얘기는 거의 뭐 끝이 났다 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얘기 잠깐 해볼까요? 고교학점제에 낮춰서 절대평가, 자격고사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은 좀 입시가 그래도 좀 바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근데 적어도 뭐가 있냐면 수능이라도 좀 바꾸자 이 얘기가 좀 있는데 저는 사실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입시안의 대입제도 개편안 얘기도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데 대입제도 개편안보다도 더 큰 파괴력은 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가 더 큰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이거 대입제도 개편안 요 얘기 지금 좀 잠깐 해드리려고. 요거 이제 얘기가 많잖아요. 대입제도 개편안이 그냥 아직까지도 지금 발표가 안 나고 지금 일각에서는 거의 내년에 발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크게는 두 가지죠. 수능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뭐 예를 들면 주관식을 넣을 거냐, 뭐 서술식을 넣을 거냐, 뭐 논술식을 넣을 거냐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방식 두 번째 성적 제도를 그러면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할 거냐 아니면 절대평가로 바꿀 거냐. 그 다음에 대입제도 개편안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입시안이거든요. 대학의 입시 요강. 그러니까 뭐냐면 수시 정시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하는 점수를 자격고사로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걸로 지금처럼 정시 점수로만 이제 애들 뽑을 거냐 이런 게 이제 지금 아무것도 결정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뭐 저도 계속 교육 전문가분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도 안 해주시고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도 늦어도 8월 말 공개가 목표라고 했는데 이미 넘어갔고요. 제가 볼 땐 연내 발표 거의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왜냐면은 지금 시기가 아닌 게 수능 타이머로 이미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올해 안에는 대입제도 개편안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고교 학점제 뭐 과목 선택해서 듣는다, 진로 적성에 따라 듣는다 막 이런 얘기 해놓고 고1은 내신 상대평가 하는 거죠. 대입 유불리 따라서 특정 과목에 쏠리는 현상 이런 거 의미 없을 겁니다. 이제 왜냐면 이건 어차피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뭐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되겠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대학이 어떻게 움직일까 뭐 이런 부분인데 힘받는 절대평가 자격고사와 이게 뭐예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자격고사로 바꾸자. 이건 물론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아이들한테 조금은 부담이 줄어드는 면이 있을 거예요.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은. 그래서 이제 등급제, 백분율, 표준점수 등 상대 평가 기준으로 썼던 줄 세우기를 없애고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쭉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될 텐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뭐 잠깐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두 번째 기사를 잠깐 봐드렸는데 요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입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3단계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의 이제 그런 교육 제도,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였고 두 번째가 대입 제도 개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학에 입시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직 좀 너무 먼 얘기고 요거 대입 제도 개편한 부분이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시험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 시험 자체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의 수능의 객관식 형태가 아니라 이제 주관식을 집어넣은 서술형이나 아니면 논술형을 좀 집어넣을 거냐, 시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고 이건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지지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실제로 될지는 뭐 미지수죠. 두 번째는 이제 성적의 평가 방식. 예를 들면은 논술도 상대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논술을 상대평가 안 하고 절대평가로 바꾸는, 그러니까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하냐, 등급제로 하냐, 아니면은 뭐 절대평가 기준, 지금 영어처럼 이제 그렇게 바꿀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평가 방식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대입제도하고 연계 방안으로 지금처럼 정시의 어떤 그 평가 요소의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로 쓸 거냐, 아니면 자격고사화 할 거냐, 이런 정도 논점이 있는데 아직 뭐 저 볼 때는 이미 9월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수능 타이머로 돌아간 이상 세 가지에 대한 논의는 아마 볼 때 연내 발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교육계가 좀 요새 시끄럽잖아요. 고등학교 지금 얘기만 계속 하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초등학교의 교육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때라서 사실 그 상황이라면은 뭐 올해 뭐 누가 대입제도 개편하는 뭐 2028년 한참 남았는데 뭐 그 얘기를 누가 미리 해주겠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뀐 게 뭐예요? 대입제도는 그냥 약간 미로에 빠져있고, 알고 있는 거는 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1학년 때 결판 난다라는 논리밖에 안 남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힘들어지겠죠. 고1 때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움직이는 경우들, 뭐 탈대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거 대학별고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학별고사 얘기하려면 요 기사를 좀 보시면 좋은데,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그 내용은 사실 안 보셔도 되고 요거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연세대 총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교학점제가 되는데 이제 학생들 어떻게 이제 대학에서 선별해서 뽑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마 새로 취임하신 것 같더라고요. 변별은 대학이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발은 걱정하지 마. 그냥 이건 대학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방법은 알아서든 만들게. 그럼 뭐예요? 대학이 알아서 아이들을 선별할게. 그러니까 수능 시험 뭐 내신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선별에 대한 자율권을 대학에 주는 걸 원해. 이거는 지금 서울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연세대도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모든 대학의 입장은 똑같아요. 뽑는 거 걱정하지 마. 우리 알아서 뽑을게. 똑똑한 애들 그냥 우리가 알아서 뽑을 수 있어. 그러니 그냥 노터치하고 우리한테 맡겨줘. 그러면 결국에는 대학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게 뭐예요? 대학별 고사예요. 우리 대학별 고사 예시가 뭐예요? 면접하고 논술 같은 거죠. 면접, 논술. 뭐 개인별 포트폴리오까지는 아마 따로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생기부 문제일 수 있으니까 생기부는 그대로 활용을 하되, 근데 우리가 면접을 보든 우리가 뭐 치든 아니면은 다 하든, 그러니까 선발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고교학점제 내에서 대학이 선발권을 가져가게 되면 대학별 고사는 필연적이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니까 수능이 쉬워지는데 뽑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죠. 나머지 기사 내용도 뭐 좋은 내용, 뭐 공동체 정신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30년 지났는데 교과목 뻔하니 시간 지날수록 변별력. 근데 지금 변별력을 하려니 킬러를 내야 되는데 킬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점은 다들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킬러 문항이 다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변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수능은 그냥 자격고사화 해라. 더 쉽게 만들고 대학이 알아서 선발하게 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그게 대학으로 좀 이어지겠죠. 대학별 고사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에서 가짜를 골라는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협업하는 능력, 수능이 키우는 건 아니다. 이건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수능은 그 능력을 키울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수능 기준으로 못 뽑는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곧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도입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절대평가. 근데 과목도 적고 상대평가의 수능. 근데 고교학점제 도입했는데 지금 같은 수능제도 하면 누가 다양한 거 듣겠냐. 그러니까 이제 수능은
수능은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별고사는 저는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얘기는 한편에는 이제 수능 시험이 좀 약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시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정시 비율은 그대로 있는 채 수능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자격고사화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지금은 어때요? 정시가 있고 수능이 상대평가가 돼서 결정적인 변수잖아요. 근데 정시 비율 자체가 내려가면 수능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고 정시 비율은 그대로 있지만은 정시를 지금처럼 평가 기준의 핵심 요소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격고사로 내린 다음에 그러면은 대학별 고사가 더 강해지겠죠. 뭐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사실은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와봐야 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런 얘기 한참 해도 뭐하냐고요. 어차피 고1 내신은 상대평가인데 그리고 멀리까지 내다보는 고2, 고3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그럼 일단 고2대라도 잘해야 되잖아.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고교학점제나 진로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가장 높아지는 이유는 고1 내신 때문일 거다. 이걸 반박할 논리가 저는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는 편이고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 도움되는 걸 해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논술은요 논술고사만 가지고 뽑아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어폐가 있는 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논술 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좋은 시험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논술을 못 가르치고 학교에서 논술을 안 가르치니까 문제거든요. 따라서 논술로만 뽑으면 사교육 받아서만 가는 게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러니 공교육이 논술을 가르치는 게 우선이고요. 논술은 논술만으로 아이들을 뽑는 전형보다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어디냐면 연대, 한양대 이런 데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적은 인원을 뽑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논술 실력만 가지고 뽑는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논술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건 지금 결국에는 이게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약간 전형료 장사? 왜냐면 그런 전형이 막 경쟁률이 100대 1 돼요. 근데 그 시험 보러 가면 학교에 한 6만원, 7만원 내야 되거든요. 그 전형료로 막 수십억씩 벌어요. 대학들이. 그래서 지금 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저는 일단 논술에 관해서는 그게 공교육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리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논리교육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논술은 대입제도에 반영이 되되 논술로만 뽑는 건 안 되고 논술과 다른 전형 요소들을 합쳐서 보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왜냐면 학생부 전형으로 오는 애들도 논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입시의 여러 가지 전형 중 하나로 논술이 활용되는 걸 저는 원하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이제 그냥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죠. 그래서 좀 근데 아마 활용이 될 거예요. 논술 아니면 면접이거든요. 구술 면접. 일단은 현재 방식으로는 그런 부분에 이제 평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고1 내신 부분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뭐 오늘 하우투가 얘기가 된다기보다는 고1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그 말이 맞다는 얘기를 조금 제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 또 필요한 주제들 저희가 주제 잡는 것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요. 나중에 영상 이제 올라가면 그 밑에 댓글 같은 거 달아주셔가지고 조금 이제 어떤 거 제가 주제 다뤄주면 좋겠는지 소재 고갈?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